짜잘짜잘하게 온다. 3일차 어제 못한 빨래하고 나도 빨래하고 아침에 어제처럼 라면 피자 먹고 점심으로 김치찜 배달해서 먹고 저녁에 라이브 하면서 또 똑같은 라면 피자 먹고 4일차 어제 남긴 김치찜 또 먹고 다시 또 단종 유백길에 오른다. 그저께 올라왔던 그 길을 이제는 내려갑니다. 멋있네. 다시 단종 유백길에 올랐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오르막이 저를 반겨줄지. 와, 벌써부터 시작되네요. 남은 거리가 한 100km 밖에 안 돼서 오늘 목적지까지 도착하려고 마음먹었다. 우와, 야, 예쁜 곳이네. 여기 운남저수지. 와, 여기 오르막 좀 빡세 보인다. 아이고, 전하 왜 이렇게 자꾸 올라가십니까? 나는 여기 못 오르겠다. 여기 무조건 끌고 가야겠다. 여기 노상군 어찌 이런 길을 걸으셨습니까? 노상군 너무나도 고달팠겠습니다. 노상군 경사가 상당하다. 신멍바우 전하께로 가옵니다. 진짜 여기 오르막 굉장하다. 가기 전에 뇌지겄소. 이게 자전거 여행이요, 도보 여행이요. 야, 뒤에 있는 짐이 혹처럼 느껴진다. 혹처럼. 와, 나 이렇게 꼬불꼬불거리는 표지판 처음 보네. 아, 무섭다. 무서워. 뱀 같아. 독사 같아. 독사. 저 모양처럼 움직여야 올라갈 수 있다는 건가? 나도 뱀처럼 꼬불꼬불 움직여 오르막을 오른다. 지금 바닥에 젖어 있는데 살짝 미끌거리거든요. 잘 안 보이지만 언 부분이 좀 있나 봐요. 아, 조심해야겠는데. 내리막대 조심해야겠다. 내리막대. 뱀이 작아졌다. 작아졌어. 의례 그렇듯 결국 끌고 올라가면 끝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세요? 월요일에 서울에서 출발했거든요. 혼자서 다니시기 쓸쓸할 텐데. 아휴, 괜찮습니다. 아, 여기 오르막 엄청 높네요. 예. 여기가 겨울 되면 네. 막아놓잖아요. 아, 너 눈이 안 녹아서. 안 그래도 오늘 좀 미끄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체험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여기가 배제 고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고개를 5개에서 6개 정도 더 있을 거예요. 힘내봅시다. 이제 원주 끝났고 제천으로 갑니다. 제천. 와, 경사도 미쳤다. 와, 추워. 와, 너무 추워. 그래도 오르막 하나 넘고 나니까 보람 있네. 오르막은 이런 맛이죠. 진짜 힘든데 하나 넘고 나면 기분이 좋아. 바람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정비 후에 다시 또 오르막. 여기는 오르막이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여기가 운악제인가? 운악제가 좀 길게 있는 것 같아요. 고개가 2개로 되어 있는. 이야, 나 언제 충청도로 왔냐? 이제 충북을 빠져나와서 강원도로 가네. 운악제 해발 530m. 신림에서 딱 밥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신림면 와서 가장 먼저 만난 식당 한식 뷔페. 컵라면, 냉동피자 같은 인스턴트만 주워 먹다 먹으니 진수성찬이 따로 없다. 다시 또 오르막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산에다가 도로만 딱 내놓은 것 같네. 길이 좁다. 점점 노면 상태가 안 좋아지는데요. 여기는 유백길에서 유일하게 비포장길을 지나는 곳이다. 그래서 그런지 진짜 단종이 지났던 옛날 그 길을 가는 기분이다. 쌀이치 옛길. 야, 쌍시옷 멋있다. 길 자체 경사도는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흙바닥이라 체력 소모가 좀 있네요. 근데 막 끌발을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그 배제였나? 진짜 힘든 고개를 하나 올라서 그런지 그 뒤에 나오는 오르막들은 상대적으로 좀 수월해서 괜찮네. 바람 쉬어가는 쌀이한 곳. 근사하네. 아, 저기 뭐가 보인다. 아, 길다 길어. 아, 여기가 쌀이치 옛길이잖아요. 옛길이면 진짜 여기로 걸었을 수도 있었겠네요. 귀향길이 이렇게 험난하더니 아, 참 귀향이 버리긴 버리지 참. 쌀이치 정상에 있는 쌀이치 시 한 구절. 단종의 애환 구름처럼 떠돌고 김삿갓의 발길이 전설처럼 녹아있는 역마로 수천 년 묵묵히 쌀이치는 그렇게 세월을 품고 있다네. 황둔 찐빵마을? 여기 찐빵이 유명한가봐요. 보통 이런 거 그냥 지나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멈춘다. 찐빵 자체가 엄청 크진 않네. 이 정도 사이즈?
맛있는데요? 식상이 좋네요. 근데 배불러서 저는 못 먹겠다. 그동안 항상 배고픈 채 다녔는데 오늘은 너무 배부른데? 단종께서는 식음을 전폐하시고 가셨을 텐데 말이야. 나 혼자 멧돼지에 기름칠료 엄청 하고 가고 말이야. 여기가 솔치제인가? 영월부터는 단종대왕 유백길이라는 도보 루트를 따라가면 된다. 뭐야? 아직 예열도 안 했는데 별거 아니구만. 내리막. 찾았다. 역골. 잘못했어요. 지금 여기가 역골 3번이죠. 원래 단종대왕 유백길이라고 해서 통곡의 길, 충절의 길, 인륜의 길 이 코스를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제가 이 앞에 두 개를 패스해버렸네. 아까 봤잖아요, 솔치제. 그 솔치제랑 뭐 어음정. 바보 같아. 와, 진짜 이거는 불충이다, 불충. 단종에 대한 불충이야, 불충. 나중에 확인해보니 오르막 시작 부근에서 이미 1번 솔치제를 지났고 오르막 정상 오른쪽 길로 빠져서 1.4km 정도 더 가면 2번 어음정을 만나볼 수 있었다. 근데 다시 못 들어갈 것 같아. 왜냐면 오르막인데 별거 아니구만. 이거 완전 실수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역골인데 단종대왕 일행이 땅거미가 내리는 저녁 무렵에 주천 신흥역 공순원에 도착을 했대요. 원집 근처에 있는 주막집에는 먼저 온 길손들이 단종대왕의 초라한 행차를 맞이하며 눈물을 적셨다고. 정말 통곡의 길이다. 통곡의 길이야. 이거 이름 잘 지었다. 이거 통곡의 길. 아쉽지만 이런 게 여행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아쉬움이 남아야 다음이. 이게 다 배불러서 그래. 평소에는 맨날 배고프게 다녔는데 뱃돼지가 불러버리니까 정신이 해이해져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요. 그죠? 나는 그냥 식빵을 먹어야 되고. 아이고, 왜 찐빵을 먹어가지고. 술 익는 마을. 그래서 주천이야? 주천 3층 석탑. 흑령사라는 절을 처음 지었을 때 절을 안내하기 위해 세운 탑 3기 중 하나로 전해진대요. 뭔가 단종과 관련된 유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가는 길에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약간 이런 느낌 같아요. 저게 주천교 그거구나. 석다리인가? 캠핑장 알아볼 때 봤었거든요. 이런 다리가 있다고. 특이하다.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었네. 나무와 흙, 솔가지만으로 만드는 전통 방식의 다리로 매년 추수를 마친 10월 말경 주민들이 모여 4, 5일에 걸쳐 만들고 장마철 전에 철거를 한다고 한다. 또 너무 많이 와버린 것 같은데. 또 지나쳤다. 이번엔 내비를 잘못 찍었다. 단단히 잘못 왔네. 가까우니까 왔던 길을 좀 되돌아가 봐야겠는데. 여기였어. 쉼터. 오랜 여독 때문에 피로가 겹쳐 병이 생길 지경이었던 단종대왕이 큰 느티나무 아래서 잠시 쉬었던 곳이래요. 나도 곁에서 같은 곳을 바라본다. 뭐가 보이십니까요? 귀 뒤에 저거 귀걸이요? 제가 떼드렸습니다. 까먹고 그냥 지나쳤는데 옆에 보면 희한하게 생긴 무덤이 있다. 전무덤이라고 해서 단종의 모친인 현덕왕후가 단종을 낳고 3일 만에 돌아가셔서 어머니 젖을 먹지 못한 단종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지어졌다고 한다. 이어서 오르막 끝에 다음 목적지가 있다. 뷰가 참 좋네요. 군둥치. 단종대왕이 이 험한 고갯길을 넘으면서 왜 이렇게 이 고개가 험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수행하는 자가 노상군께서 오르시니 군둥치라고 하옵지요 라고 대답했다는 전설이 내려온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는 여기서 보는 풍경보다 여기 올라오면서 봤던 그 절벽 풍경 있죠? 그게 훨씬 더 멋있네요. 여기 차가 생각보다 많이 다녀서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영월로 오니까 차들이 좀 많아지네. 방울제. 단종대왕이 타고 있던 말에서 말 방울이 떨어졌대요. 그 후로 이곳을 방울제라고 부르게 되었대요. 청룡포까지는 한 20km 정도? 21km? 21km 남았네요. 야, 정말 먼 길 왔다, 먼 길 왔어. 베일치 마을. 보면 계속 정수나무를 그리워하는 듯한 그 문구가 되게 많네요. 저기로 쭉 가면 베일치 터널이에요. 근데 저는 저기 보이시죠? 저 옆길로 해서 베일치제를 지날 거예요. 완전 꼬불꼬불한 고갯길인데 단종께서는 그쪽 고개를 지났다고 했으니까 여기만 넘으면 이제 큰 오르막은 거진 다 넘은 거라서 마지막 힘내보죠. 왔다. 베일치제. 베일치제. 와, 진짜 첩첩산중이다. 이런 산들을
제가 오른 거예요. 아, 단종도 오르셨고. 석양 속에서 해가 지는 곳을 향해 큰 절을 올리다. 아, 이게 그러면 단종, 절을 올리고 있는 단종이구나. 그러네, 마침 해가 지고 있어서. 나도 단종을 따라서 절을 올린다. 아, 근데 해 이쪽인데. 옥녀봉. 그리운 정인을 닮은 봉우리. 저는 딱 가면 바로 뭐 봉우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따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야, 근데 여기 위험하다. 조심해야겠는데. 이거 되게 좁다. 벌레. 다 왔는데 이거 뭐지? 혹시 내가 올라와 있는 게 옥녀봉인가? 아무래도 내가 올라온 곳이 옥녀봉 같다. 이게 옥녀봉 맞는 것 같다. 요런 느낌? 이제 마지막 선돌. 유백길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영월하면 유명한 장소기도 하고 가는 길에 있어가지고 거기는 가면서 들리려고요. 이렇게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다. 선돌 왔다. 해발 320m 소나기제. 선들은 여기 데크길을 따라가면 나온다. 노을 때문에 이거구나. 단종이 저 돌을 보고 신성 같다 하여 선돌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는 전설이 있다고 하네요. 여기는 와볼만 하긴 하네요. 이제 선돌까지 다 봤으니까 마지막 청룡포 가면 오늘의 일정이 끝납니다. 느껴진다. 청룡포에 거의 다 와가는 게. 전하, 제가 갑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요. 이 먼 광과 갑니다요, 전하. 전하, 왜 오르막길이 옵니까, 전하. 짧은 좌절. 마지막에 기분 좋게 갈라 했더니. 노산군, 제가 거의 다 왔습니다, 노산군. 하지만 간신배 마냥 다시 또 알랑거린다. 이 영월 땅에서 전하를 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비 때문에 4일 만에 도착한 청룡포. 단종은 일주일 걸렸다고 한다. 드디어 여기 청룡포 배 타는 곳까지 왔습니다. 와, 길었다. 좋다. 미쳤다. 최고다. 지금 이 기분을 오랫동안 남기고 싶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캠핑하고 내일 다시 와볼게요. 동강 둔치에서 캠핑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하나로마트에서 장을 본 다음 찾았더니 캠핑하면 안 되네. 순간 당황스럽더라. 주변 캠핑할 만한 곳도 없는데 일단 다시 하나로마트로 가서 방금 사온 것들을 반품한다. 빠르게 간 덕분에 마감 10분 전에 반품할 수 있었다. 하마터면 삼겹살, 육회로 먹을 뻔했다. 그리고 나서 숙박업소를 알아본다. 영월이 핫하긴 핫한가 보다. 하나도 없다. 한 번 더 당황스럽다. 음식물 쓰레기통 주변이었음에도 냄새를 전혀 느끼지 못했을 정도로 당황했다. 다행히 찜질방이 있었다. 살았다. 일단 저녁부터 해결하자. 8시만 넘어도 문 닫는 식당이 많다. 이럴 때는 역시 갓. 청룡포도 갔겠다. 숙소도 있겠다. 밥도 먹겠다. 기분이 아주 좋다. 찜질방 진짜 오랜만에 왔다. 잠깐 힘들어서 소파에 앉았어요. 아유, 가야지. 빨리 씻고 내일 동선 짜야겠다. 특이하게 담요를 나눠주는 찜질방. 5일차 일어나자마자 청룡포로 이동한다. 청룡포. 지금 9시 40분인데 벌써부터 사람이 꽤 많이 줄 서 있네요. 좀 시들했을 줄 알았는데 야, 인기가 아직도 많네. 생각보다 수심이 얕아 보인다. 청룡포의 지형 자체가 단종의 무력함을 더 나타내는 것 같다. 그래도 평균 3-4m의 깊이라고 한다.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엄청난 수의 돌탑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니 초가집과 기와집이 보인다. 옆에 희한한 소나무가 있네. 기와집을 뚫고 단종계로 닿고 싶은 마음이었을까. 생각보다 화려한 옷차림. 방마다 여기저기 사람 모형이 있다. 야, 선비 옷 찢어진 거 봐. 아, 원래 찢어져 있는 거구나. 단종을 아련하는 선비. 그럼 이 단종인가? 단종인 것 같은데 수염이 없는 거 보니까. 아유, 손 쭈글쭈글한 거 봐. 이게 어린 손이냐고. 이게 노인 손이지. 근데 원래 이렇게 파란 색깔 옷을 입었을까? 저는 파란 옷을 안 입었을 것 같은데. 너무 화려한 색상 옷을 입고 있으니까 조금 이상하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단종을 아련하는 선비가 단종이 저기 있는데
지금 어디다 인사하고 있는 거야? 어떤 방마다 테마를 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문이 열려 있으니까 단종을 향해서 절하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골룡포가 있네. 저거 좀 웃기다. 아니 이런 게 여기 있으면 당연히 영모를 꾸몄을 거라 생각하겠다. 알고 보니 방금 봤던 건물들은 2000년에 국민들이 모금하여 조선시대 중상류 가옥을 뜯어다 재조립한 것이고 실제 터는 영조 때 조사를 해서 지금 여기 보이는 돌들로 둘러쳐진 곳이라고 한다. 그 터 가운데에는 영조가 세운 단묘 재본부시 유지비가 있는데 비석의 글씨가 왕이 직접 쓴 글씨라고 한다. 영조가 이 글씨를 쓰다가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는데 이때가 사도세자를 떠나보낸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아마 단종을 생각하면서 사도세자를 많이 떠올리지 않았을까. 또 실록에 백성들이 세조의 죽음을 단종과 비교할까 염려한다 라는 말이 있는 걸 보면 사도세자의 영향이 없지는 않겠다. 그게 진심이었든 정치적이든. 그리고 여기 단종이 머물렀다는 곳이 생각보다 좋아서 좀 의아했는데 이렇게 좋은 이유는 단종에 대한 어떤 안쓰러운 마음에 이런 좋은 곳에서 지냈으면 하는 후손들의 바람이 들어가서였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무서웠을 것 같긴 하다. 아마 왕이 궁 밖으로 나갈 일이 별로 없었을 텐데 세상 밖으로 이렇게 멀리 나가는 첫 행차가 귀향이었을 테니 아무도 없는 이곳 청룡포에서 혼자 있노라면 눈물이 났을 테고 한밤중 들리는 이 통곡 소리에 단종이 염려된 어몽도가 찾아왔으니 단종 입장에서 어몽도가 또 얼마나 고마웠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엄청 큰 소나무, 관음송 있고 한양을 그리워했다던 망향탑, 여기서 한양을 바라보면 시름이 잠겼다고 하네요. 노산대, 영조 때 세운 민간인 출입 금지 비석 금표비까지 이렇게 구경을 마쳤다.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둘러봤던 것 같네요. 그 영화 속 그 이미지랑 완전 다르긴 하지만 단종 그 유배길의 마지막 종착지인 청룡포 봤습니다. 이제 다음은 단종 유배지를 봤으니 관풍원 가보고 장릉 가보려고요. 야, 점심쯤 되니까 줄 서 있는 거 봐. 지금 배도 2대씩 운영하고 있어요. 관풍원. 네, 여기에 머무르셨다. 그 정도 딱 느낄 수 있네요. 뒤에 뭐가 있진 않네. 조선시대 지방 업무를 처리하던 관청으로 단종은 청룡포에서 2달 정도 있다가 홍수 때문에 거처를 옮겼는데 그곳이 바로 이곳이다. 여기서 4달 정도 머물다 마지막을 맞이했다고 한다. 자규루라는 누각이 한쪽에 있는데 여기 누각에서 단종이 자규시를 지었다고 한다. 영월 장릉. 왕릉 가는 길이 올라가네. 위치는 기가 막힌데. 저 자리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어몽도 부자가 겨울이라 땅이 얼어붙어 무덤을 파기 어려워 고생하던 중 노루를 발견했는데 그 노루가 앉은 자리를 떠나니 그 부분만 땅이 녹아있어서 그 자리에 단종을 모셨다는 전설의 그 자리다. 와, 노루 박지성급 위치 선정 미쳤다. 내려갑시다. 여기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단종 역사관은 단종과 정순왕후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는데 지하 1층에 있는 단종 태실에 관한 역사가 흥미로웠다. 탯줄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 어몽도 정려각. 점심은 단종이 좋아하셨다던 어수리나물을 먹고 싶어서 식당을 찾았는데 줄이 너무 길다.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메뉴판 보니까 1인 메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다른 데 가려고요. 대신 선택한 영월 서부시장. 순대국밥에 전까지 묵었다. 수수 볶음이? 요거 처음 먹어보는데 나쁘지 않았다. 아, 배불러다니. 딱 하나 남았어요. 충신, 어흥도묘. 영월에서 살짝 떨어져 있어서 그런가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안 찾는 것 같다. 충절? 충성? 충신이다. 이 멍충아. 야, 진짜 멋있게 해놨다. 멋있게 해놨어. 장릉처럼 딱 높은 곳에 이렇게 있네요. 관풍원에서 사약받고 옛 금강, 지금의 동강에 버려졌을 때 당시 노상군의 시신을 거두어 암장하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어명에도 불구하고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동을지산인 현 장릉에 염장하였다.
그때 했던 말이 위선피화 오소감심. 선한 일을 하다가 화를 받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 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내 목숨을 건다는 거는, 야,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참 멋있는 사람이야.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전부를 걸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항상 품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 정도의 어떤 강한 마음도 없고, 내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지, 내 중심을 채울 만한 것이 어떤 가치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하면 하고, 이거 별론데 하면 안 하고, 아, 이게 선이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거를 무릅쓰고라도 하고 해야겠다 라는 그 마음이 저한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아무튼 영월 여행은 이로써 끝났고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일만 남았어요. 단종 600개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되게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실존 인물이, 그것도 사연 많은 인물이 그 길을 걸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냥 이렇게 상상하는 재미도 있었고, 또 그 발자취 가운데서 어떤 재밌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좀 엿보는 시간도 좋았어가지고, 뭔가 이번 여행길은 그냥 잘 다녀온 것만이 아니라 보람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기분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갔던 길들이 그렇게 막 위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 막 어렵긴 하다. 어려운 게 좀 많긴 해.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GPX 파일은 만들어서 올려놓도록 할게요. 조심은 해야 돼. 안 위험하진 않겠다. 근데 그래도 갈만할 것 같은데. 터미널로 가서 집에 가보겠습니다. 야, 왕사남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이것이 문화의 힘인가? 운 좋게 마지막 한 자리 남은 것 딱 예매해서 간다. 단종 600길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아무튼 고생했다.